안녕하세요. 이번에 HLB의 지분 5% 이상을 확보하면서 공시로 이제 공개가 됐죠. 블랙록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지분을 획득하고 있다는 기사는 나왔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매수를 해가지고 5%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더 했다는 거. 그리고 그 가격이 11만원, 12만원에 또 추가 매수되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블랙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연 블랙록의 위상은 어느 정도 될까? 우리가 이제 흔히 월스트리트, 월가라고 하는 그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특히 이제 미국은 금융이 최첨단으로 발전해 있는 나라입니다. 아마 최고 수준인데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뭐 자산운용사, 금융회사는 어디일까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골드만삭스, 뭐 JP모건 막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메릴린치 뭐 이런 회사들이 생각이 날 텐데 지금 월스트리트의 제왕은 블랙록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CNN이 지금 밝혔는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대형 금융주들이 떼죽임 당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워런 버핏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질병이 나오면서 전량 거의 대부분 한 1900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런 버핏이 요즘 좀 안 좋죠. 손실 60조 원 났다고 했는데 창사 이래 최대로 손실 났다고 하고 지금 이제 약간 바보 포지션을 잡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지나가 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현금이 많죠. 현금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떤 기업을 또 큰 베팅을 하면서 매수를 할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워런 버핏이 가장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잘한다는 사람이 골드만삭스를 전량 거의 대부분을 다 팔았습니다. 판 이유가 있겠죠. 워런 버핏이 그냥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오늘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매도 버튼 누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재무제표며 앞으로 향후 캐시 플로랑 그런 것들 전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매수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량이 결코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번 매수 매도 판단하는데 매우 신중하게 할 텐데 그 워런 버핏이 골드만삭스를 전량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연례 주주총회에서 좀 재밌는 일이 있었죠. 그 골드만삭스 팔았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물어봤죠. 그 얼마나 팔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판다고 하는 거는 전량 매각했을 때 판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워런 버핏이. 저도 이제 그 말 듣고 좀 놀랬었는데 골드만삭스 하면은 야 이거 진짜 그 주주는 엄청난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골드만삭스를 그냥 팔아버렸다는 거죠. 어쨌든 사실 좀 길었는데 지금은 여기 블랙록이 제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설립된 지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연준이 정크본드 ETF 매입 기간으로 블랙록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 같은 것도 좀 받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른 월스트리트 금융사들이 자기들이 매입 기간을 설정되고 싶어서 게다가 위상이 얼마나요? 연준이랑 지금 바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었는데 그걸 다 제치고 블랙록이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블랙록이 이제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1위입니다. 세계 1위인데 연준의 선택을 받을 만큼 이제는 이제 확고하게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가도 보면은 골드만삭스 워런 버핏이 팔 때가 한 30% 떨어지고 나서부터 팔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블랙록 주가는 2020년 5월 달인데 올해 1%가 올랐습니다. 다른 데는 다 떨어졌는데 얘는 올랐어요. 그리고 보니까 파이낸셜 셀렉트 섹터 이 펀드가 30% 가까이 추락했다. 골드만삭스도 대략 한 30% 하락한 상태여서 팔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또 대형 금융주들은 지금 30% 하락, 블랙록은 1% 올랐으니까 사실상 블랙록은 상대적으로 30% 올랐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대형 금융주들은 다 박살이 났는데 블랙록만 지금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당연하게도 다른 데보다 돈을 잘 버니까 위기가 와도 대처 능력이 좋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인수합병, 기업 공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금도 마르고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서 수수료를 받는 회사였던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등은 지금 수익을 많이 못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20에서 45% 폭락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블랙록은 아이쉐어즈 ETF 운영으로 1분기에만 138억 달러 수익을 올렸다고 했는데, 하나로 하면 한 10조 이상을 벌은 거죠. 1분기에만 10조 이상 벌었으니까 곱하기 4 하면은 뭐 한 40조, 이거 ETF로만.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회사다라는 점이고요. 메디톡스가 이제 다음 주에 결판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지를 보면은 2006년부터 이제 시약처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또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고 해서 쭉쭉쭉쭉 잘 나가다가 2019년 5월부터 전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네요. 그래서 조사가 들어가고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구속 기소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판매, 사용 중지, 그리고 이 행정처분, 그러니까 이 중지했던 거를 취소를 하는 품목허가 취소를, 아니죠, 이 뒤에죠. 이 취소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취소하는 또 소송들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은 다음 주에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얘기가 된 게, 시약처가 왜 메디톡스를 지금 이렇게 못 살게 그러냐라는 것은, 이게 메디톡스가 허가가 난 거랑 다르게 제품 제조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원액,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제품을 제조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 직원이 지금 신고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압수수색을 하고 해보니까 이거 너네 원액 이거 허가받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로 왜 만들었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또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수만 알 수가 있고, 청문회에 참석한 소수만.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관계자들도 지금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현재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집행정지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판매는 되고 있는데, 이게 결판이 나면서 이제 계속해서 판매가 될지 아니면은 취소가 될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메디톡스 이름 자체도 톡스잖아요. 메디톡스, 보톡스 할 때 톡스가 이제 독인데, 우리가 독을 잘 쓰면은 또 미용에 좋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건데, 이름이 회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된다면은 보면은 매출 비중이 40%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웅제약이랑도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연타로 맞아버려지죠. 그래가지고 지금 업체한테 덮친격이 될 수가 있는데, 대웅제약이 제출한 또 문서 4개가 증거로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유리한 거겠죠, 대웅제약한테. 그래서 공격했던 게 뭐였냐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공격했습니다. 뭐냐면은 전 직원이 이 기술 문서를 대웅제약한테 제공해서 대웅제약이 그걸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미국 법원에 제소를 했었는데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2019년에 ITC에 또 제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톡스가 우리에게 좀 친숙한 면이 많은데요. 고용량으로 자주 맞으면 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기사고요. 조사를 한 걸 보니까 2019년에 했어요. 전체 응답자의 50%가 첫 미용 시술로 보톡스를 꼽았다고 합니다. 다른 건 무서우니까, 근데 보톡스는 생각보다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너도 맞고 나도 맞고 해보니까 좀 진입장벽이 낮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너무 대중화가 되어 있어서 커피처럼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내성 생기는 것처럼 보톡스도 많이 하면은 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툴리눔 톡신은 뭐냐, 이걸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신경 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웅제약이랑 붙었던 게 뭐냐면은 균주 및 제조 기술 도용 여부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균주, 이게 박테리아, 얘네를 통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 방법을 지금 쟤네가 훔쳐갔다라고 제소를 한 거잖아요. 아무튼 이 신경 독소가 이제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차단을 해가지고 이제 근육이 수축하지 않는 효과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를 꽉 물면은 여기 수축하면서 단단해지잖아요. 네모, 사각턱이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수축하지 않으니까
좀 말끈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사각턱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종아리 축소 뭐 이런 데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성이 생기면은 자기 자신이 아는데요. 70% 정도가 3회째 시술 받았을 때 효과가 떨어진 걸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성은 왜 생기느냐? 이제 순수한 신경 독소는 내성이 없는데요. 이거를 만들면서 박테리아가 신경 독소를 만들면서 이걸 보호하기 위한 복합 단백질을 그걸 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외부 물질을 인식을 해서 중화항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는 거고, 진짜 순수하게 신경 독소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면은 내성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걔가 만들어내는 복합 단백질이 그 신경 독소를 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추가로 좀 알아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